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들은 내용 간추리기 했던 거에 이어서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활동 책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책을 펴고요. 선생님이 학습지로 준 친구들도 있어요. 국어활동이라고 써 있고요. 윗부분에 우비, 우산 이거 그림 나오는 부분 찾아볼까요? 28쪽, 29쪽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을 글은 옛날과 오늘날의 우비라는 글인데요. 옛날과 오늘날의 우비라니, 그럼 옛날에 사용했던 우비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우비가 모두 나오겠네요. 글을 읽기 전에 중요한 단어, 밑에 설명되어 있는 단어 한번 봅시다. 우비, 뭐죠? 비를 가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을 통틀어 말하는 말. 선생님은 우비가 그 옷처럼 생긴 그 옷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산, 비옷, 삿갓, 도롱이 같은 걸 모두 우비라고 한대요.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네요. 그럼 우산도 우비라고 한다는 거 이번 기회에 알아도 좋겠죠? 우산, 비옷, 삿갓, 도롱이 따위를 모두 우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대오리라고 하는데요. 조금 선생님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대나무를 가늘고 길게 쪼개어 깎은 조각. 자, 대나무는요, 이렇게 마디마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나무 잎을 가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말려서 이 조각을 대오리라고 한대요. 이 잎을 가느다랗게 찢은 다음 말려서 그리고 이거를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하나 봐요. 그럼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앞에 1번, 2번이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이게 뭔지 혹시 짐작이 가나요? 이렇게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문단이에요. 문단이 뭐냐면 여기에 문장들이 모여있는 모임이에요. 문장 여러 개가 모여서 문단이 되는데요. 우리 그럼 문장 몇 개가 문단으로 만들어질까 조금 궁금하죠? 그걸 찾는 방법은 바로 앞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문장 앞에 띄어쓰기가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지 보면 좀 확대해 볼게요. 자, 밑에 줄은 그냥 다 중간에 문장이 끊겨도 이렇게 이어서 썼는데요. 맨 처음 부분만 이렇게 한 칸 비웠어요. 보이나요? 여기 비 앞에 한 칸 비웠죠. 그리고 그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는 그냥 바로바로 이어서 썼는데 여기 오늘날이라는 단어 앞에 또 한 칸이 비워져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을 비웠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됩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럼 글 전체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맨 앞 띄어쓰기가 몇 번 되어 있어요? 6이 하나, 6이 하나. 띄어쓰기가 된 것이 새 문단이므로 여기엔 지금 문단이 1개, 2개 있습니다. 1번 문단, 그리고 2번 문단입니다. 우리가 글의 내용을 간추릴 때는요, 먼저 이 문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나눠야 돼요.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고 여기까지가 또 한 문단. 이 문단을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문단마다 중심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단마다 중심이 되는 중요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문단이 이렇게 굳이 띄어쓰기를 해서 나누는 이유는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랑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긴 글을 읽을 때면 이렇게 문단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각각 문단의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문단마다 중심 생각, 즉 중요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문단 나누는 것까지는 배웠는데 이렇게 문단 나누는 건 배웠는데
좀 긴 글을 어떻게 짧게 간추릴까요? 긴 글을 간추리는 방법은요. 일단 문단을 나누고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을 찾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단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담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글을 읽으면서 살펴볼 거예요. 우선 이 글의 제목이 옛날과 오늘날의 우비잖아요. 선생님이 1번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비가 올 때 사용하는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 때면 삿갓이나 도롱이를 사용했다. 삿갓은 데올이나 갈대로 거칠게 엮어 만든 모자이다. 반면 도롱이는 지피나 띠 같은 풀을 두껍게 엮어 만든 망토이다. 삿갓과 도롱이를 함께 쓰면 비를 맞지 않고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여기까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일단 옛날이에요, 오늘날이에요? 옛날, 오늘날? 옛날이죠. 그리고 어떤 날씨에 사용하는 옷들, 물건들을 말하나요? 비 오는 날인가요? 맑은 날인가요? 비 올 때죠. 옛날이고 비 올 때. 그 다음 1번 문단에서 소개한 비 올 때 쓰던 물건이 2개가 있었는데 뭐였죠? 삿갓과 도롱이. 자, 선생님이 이 문단,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중요했던 단어들을 적어봤어요. 옛날, 비 올 때, 또 삿갓, 도롱이. 그럼 이 1번 문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장, 중심 문장은 옛날, 비 올 때, 삿갓, 도롱이라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겠네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여기에 문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문장, 중심 문장이 무엇일까? 찾아봅시다. 찾아보았나요? 선생님은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 때면 삿갓이나 도롱이를 사용했다. 왜냐면은 일단 옛날이라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비가 올 때 쓴다는 거 알려져 있고요. 이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삿갓이랑 도롱이를 모두 얘기하고 있잖아요. 1번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모두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단에서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문장을 우리는 중심 문장이라고 합니다. 중심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문장? 중심 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문단을 잘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또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있어야 글의 내용을 잘 간추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심 문장이라는 것은 문단의 중심 생각을 나타냅니다. 자꾸 중심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중심이라는 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문단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요. 우리가 글의 내용을 간추릴 때는 일단 문단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문단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주는 중심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중심 문장 찾았으니까 2번 문단을 읽으면서도 중심 문장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천이나 비닐로 만든 가벼운 우산을 쓴다. 처음에 우산은 갈색이나 검은색 비단에 쇠살을 붙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비단에 쇠살을 붙인 우산은 비에 젖으면 무거웠다. 그래서 비에 잘 젖지 않는 천과 가벼운 소재로 우산을 만들었다. 요즘에는 자동식 우산이나 접이식 우산도 있다.
여기까지. 옛날 우비에 대해 말했나요? 오늘날 우비에 대해 말했나요? 오늘날 우비에 대해 말했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이 비 올 때 무엇을 쓴다고 하였나요? 우산. 그런데 어떤 우산? 비단 우산이에요? 가벼운 우산이에요? 가벼운 우산. 천이나 비닐로 만든 가벼운 우산. 그쵸? 그럼 2번 문단에서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 중심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중심 문장을 찾아봅니다. 어때요? 잘 찾아보았나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중심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이라는 말도 들어갔고요. 그냥 우산이 아니라 천이나 비닐로 만든 가벼운 우산이라는 말이 다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왜 두 번째 문단은 아닐까요? 처음에 우산은 갈색이나 검은색 비단 쇠사를 붙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게 쭉 비단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어요? 비단으로 만든 게 처음에는 썼지만 점점 무겁다는 걸 알아서 천과 가벼운 소재로 우산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요즘에는 뭘 쓴다고요? 비단 우산을 쓴다고요? 천이나 가벼운 소재의 우산을 쓴다고요? 천이나 가벼운 소재의 우산을 쓰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옛날에는 좀 비단을 썼지만 지금은 더 가벼운 천이나 더 가벼운 비닐로 만든 우산을 쓴다라는 거. 중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문단에 보통 한 개만 있어요. 이렇게 그 문단의 중심 생각을 담은 문장을 무슨 문장? 어떤 문장? 중심 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심 문장을 잘 찾을 수 있어야 글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이 너무 빠르거나 시간이 필요한 친구는 영상을 멈추고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옛날에 썼던 삿갓. 삿갓은 모자인데요. 모자이긴 모자인데 비 오는 날 쓰는 모자예요. 보면 이거 대오리로 만들었다고 했죠. 대오리가 그 대나무를 쪼갠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부드러울까요? 거칠거칠할까요? 부드럽지 않겠죠.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머리에 쓰면 지금 같으면 불편해서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무로 만들어서 비가 조금 내릴 때 이 빗물을 튕겨내니까 조금의 모자 같은 효과는 있었나 봐요. 도롱이를 한번 볼게요. 도롱이는 뭘로 만들었대요? 글 속에서? 지피나 풀을 엮어서 만들었대요. 즉, 이게 원래 풀 같은 거라는 뜻이죠. 풀을 여러 개를 꼬아서 덮어놨으니까 비가 당장에는 몸으로 바로 닿지 않겠지만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날 이 풀덩이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몸에. 언젠가는 몸속으로 빗물이 들어올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삿갓이나 도롱이,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나 풀, 집 같은 걸 썼지만 요즘에는 더 좋은, 질이 좋은 가벼운 비닐이나 천이 발명이 돼서 훨씬 가볍고 방수도 잘 되는 우산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옛날과 오늘날의 우비, 즉 비 올 때 비를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물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네요. 그럼 다음 쪽 29쪽으로 넘어와서 이번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우리 이미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했습니다.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 써보라고 하였는데요. 28쪽에서 찾아서 바른 글씨로 글로 적어도 되고요. 우리 글로 적기가 너무 힘들면 28쪽에서 중심 문장에 해당하는 것을 펜이나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 그어줍니다. 알겠죠? 그럼 영상 멈추고 2번 문제 해결한 다음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번까지 잘 풀어보았나요?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우리는 뭐부터 나눠요? 글이 길 때? 앞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문, 단. 문단을 나누는 힌트는 앞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각 문단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뭘까요?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찾는 겁니다.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은 바로 중심 문장이에요. 중심 문장은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그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중심 문장을 찾은 다음에 여기가 2번이고 3번은 뭐예요? 각 문단에 여기서 지금 우리 문장 썼고 문단 썼죠? 중심.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글 전체의 내용을 간추립니다. 자, 정리하자면 먼저 긴 글을 읽을 때는 긴 글 사이사이에 문단을 나눠줘야 되고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 즉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바탕으로 그 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제일 중요했나 돌아보면서 중심 문장을 바탕으로 중심 생각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중심 문장을 찾음으로써 각 문단의 중심 생각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문단별로 중요한 것을 모아보다 보면 그 전체가 대충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저절로 간추려집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글 한 편을 읽었는데 이거 하나 갖고 바로바로 그게 마법처럼 잘 되진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신문도 보고 뭐 소설책도 보고 전단지도 보고 여러 가지 글을 읽게 되잖아요. 일기도 쓰고 읽을 거고요. 그럴 때마다 이 전체 내용이 무엇이었더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이 중심 문장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였더라?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였더라? 이거를 잘 찾으면 긴 글도 잘 간추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심 문장을 통해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가 몰랐던 단어엔 동그라미, 내가 풀기 어려웠던 문제에는 별표를 해서 다음 통합지원 2반에 올 때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았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